안녕하세요. 원데이 원패스 영양사 강의 시작합니다. 40대 중반의 나름 고득점한 안기법입니다. 깊이는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공부 중이신 모든 수험생분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생일주기 이거 너와 나의 얘기야. 잘 들어봐. 듣기만 해도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될 거야. 우선 신생아기. 신생아는 태어나서 4주, 28일, 47에 28로 외우면 돼요. 보통 한 달 안에 있는 아이를 신생아기라고 해요. 또 신생아기가 태어나잖아? 우선 몸무게가 줄어. 왜냐? 양수 속에 있었잖아. 물 속에 있으니까 밖에 나왔을 때 수분이 날아가면서 체중이 주는 거지. 몇 퍼센트? 10% 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뭐 먹고? 당연히 모유 먹지요. 모유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TV에서 광고 많이 하잖아요. 초유 성분. 왜 초유? 면역 성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초유는 보통 1에서 5일 사이에 나오는 우유를 초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숙류가 나오는 성숙류는 애들을 막 기르기 위해서 지방 같은 게 함량이 높아져요. 그래야 애들이 막 쑥쑥 크거든요. 모유에서는 면역 글로불린 해서 IgA가 있는데 나는 그냥 A 약점을 좋아하기 때문에 A로만 외웠어요.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었습니다. 모유에는 항간염성이라는 간염을 이겨내는 그런 좋은 인자가 들어있는데 락토페록시다제 이름부터 딱 길어요. 그래서 연쇄상 불균이에요. 이 아이는 장에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라이소자임 많이 들어봤죠? 세균을 용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용한 라이소자임이라고 외웠어요. 하여튼 용한이나 벽을 용해시키거나 뭐 이런 거 나오면 라이소자임 생각하시면 돼요. 락토페린. 근데 이거는 철과 결합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패자가 P자랑 연결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과 결합하면 락토페린, 인터페론, 복사 방지 세포인데 세포를 복사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사 방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꼭 알아야 되는 거 라이소자임. 보통 많이 문제 나옵니다. 칼슘 인의 비율 2대1, 칼슘 마그네슘 비율 2대1. 2대1만 외우셔도 어쩌면 한 문제를 맞힐 수 있어요. 영아는 단위 체중당 열량이 성인보다 높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애들이 지방이 없는 거지. 지방을 옷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지방이 많아서 옷을 많이 입는 거지. 그러니까 열량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애기들은 지방이 별로 없으니까 옷을 벗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량을 많이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더니 특별히 외우지 않아도 한 번에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습니다. 보육교사 같이 하시는 쌤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유식 시기는 보통 100일 지나고 100일이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딱 지나고 4개월 되면 그때서부터 이유식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6개월 사이에.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100일 지나고 4개월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식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제 음식을 섭취하다 보면 알레르기 같은 게 나와. 대표적인 게 단백질, 계란 암기해 두시면 좋고요. 계란 중에 흰자, 달걀 알레르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공들여서 잘 키워서 이제 이 아이가 아동기가 된 거야. 사실 영유아기만 잘 지나면 아동기에는 크게 아프지 않아요. 잘 생각해봐요. 초중 고등학교 때 병원 몇 번이나 갔는지. 뭐 놀다가 다리 부러져서 가고 막 이런 건 있어도 큰 병으로 간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건강검진하면 퍼센타일에서 딱 점 찍혀서 나와요. 난 무리에 그 건강검진 하러 가요. 매번 찍어주는 거니까 쉽게 이해를 했는데 근데 젊으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퍼센타일로 찍혀서 나온다는 거 아시면 좋고요. 영아기는 잘 키운다 해서 영아, 키운다, 키역, 카우프 지수 이렇게 암기를 했고요. 외로 지수는 학년기인데 무슨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거는 그냥 학년이라고 제가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를 기르다 보면 우리 미운 4살 들어봤죠? 미운 4살. 그때서부터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그때서부터 편식을 하고 말을 안 듣거든. 보통 4살 때 엄마들이 밥 먹으라고 쫓아다녀. 잘 생각해봐. 애들 쫓아다니는 건 언제냐? 미운 4살. 그러니까 4살 때부터 편식 나오고 식습관, 식욕이 떨어진다 이러면 4살 찾으시면 돼요. 미운 4살만 기억해도 됩니다. 그리고 유아 때 치아 관련 딱 하나. 모유 이렇게 젖병 물고 자는 거. 그래서 모유에 탄수화물 성분, 당질이 치아 우식증을 만든다. 요거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유아 때 치아는. 그리고 이 꼬마가 잘 커서 이제 학생이 된 거야. 학년기. 오늘도 다 지내온 학년기. 저번에 흉선이랑 2차 선자 나오는 게 학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식습관의 변화를 하면서 매번 나오는 말. 청소년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 그럼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증식과 비대, 이 순서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를 또 이렇게 학년기는 식습관 교육이랑도 연관되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 고학년이 되면 청소년기 특징 2차 성적 나오는데 큰 핵심은 여자친구들이 생리를 시작해서 철분이 없어져. 근데 딱 그때가 애들이 철이 없어질 때야. 중2병 생각하시면 돼요. 청소년기 철분 부족하고 그 다음에 50대 여성은 폐경을 하잖아. 그럼 철분을 권장할 필요가 없는 거지. 폐경을 하니까.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철분 섭취 기준량이 낮아진다는 것도 함께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식습관 중에 극심한 다이어트 하면 신경성 식욕 부족 알아두시면 되고요. 탐식증은 왜 먹고 토하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이 잘 커서 이제 성인이 됐어. 그래서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임신이 됐네? 이제부터 임신 얘기를 할게요. 생애 주기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임신과 출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당신과 같은 소중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시험에 나오겠죠? 그럼 한번 임신과 출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임신 호르몬은 성선 자극 호르몬인데 임신이 되려면 호르몬도 자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성선 자극 호르몬 이렇게 암기를 했고 임신에서 대표적인 호르몬 2개 나와. 너랑 나도 있는 거 그거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거 황체에서 나와 초기에는. 그리고 임신 후에 태반이 딱 만들어지잖아. 그럼 태반이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그만 멈춰줘. 그렇게 해서 태반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만드는 거지. 몸은 참 똑똑해요. 이 중에서 프로게스테론이 핵심이야. 왜냐? 자궁 평활근을 이완시켜라는 말이 나와. 이게 이완시켜 임신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는데 나 이거 어떻게 이해했냐면 수장님이 착산을 하려면 자궁이 딱딱해야 되겠어? 부드러워야 되겠어? 부드러워야 되잖아. 그래서 이완시키는 거야. 프로게스테론이. 그렇게 해서 자리를 딱 잡게 하는 거지. 그래서 한번 자리를 딱 잡으면 에스트로겐이 이제 이 아이를 기르는 거지. 발육시키는 거야. 자궁 근육을 튼튼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이제 태아가 잘 자라도록 근육을 촉진시키고 태어날 쯤 되면 임신 말기가 되면 자궁 근육을 수축시켜서 출산을 돕거든요. 에스트로겐은. 근데 TV에서 보면 힘을 줘. 한 번만 더 힘을 줘 그러잖아. 그게 에스트로겐인 거야. 힘을 주는 거. 자궁 근육을 수축시키는 거. 그렇게 암기하시면 절대 잊어먹을 일이 없어요. 친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그리고 락토 친구들이야. 저번 강의에도 말했지만 락토는 우유야 거의 대부분. 프로락토, 프로락틴 뭐 그럼 정리한다. 유소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락토 친구들. 근데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출산이 돼야 모유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생각해봐. 임신이 됐는데 모유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조절을 한단 말이야. 출산을 하잖아. 내하수체 전엽에서 모유를 내보내라고 사인을 보내. 그러면 프로락틴이 분비되는 거지. 그래서부터 째째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뇌하수체 전엽이야.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 뇌하수체 전엽에서 모유를 내보내 하면 프로락틴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라고. 우선 임신이 되면 체중이 늘거든. 그럼 혈액이 증가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철이 부족하겠지. 그래서 권장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게 철이야. 우리 애들 피 만들어줘야 되잖아. 혈액이 얼만큼 증가하냐면 20에서 30% 증가하거든. 기억이 안 날 테지만 여성님들 잘 생각해봐. 출산 때 수혈했는지 안 했는지. 특별한 경우를 빼면 출산 때 수혈을 하지 않아. 왜냐? 혈액이 증가했거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어. 피리독신과 엽산이 중요한데 우선 임신 준비하면 엽산 먹잖아. 그건 기본이고 피리독신은 지난 강의에서 얘기했잖아. 피리독신의 피자가 피읍이라서 피라고 암기했다고. 피리독신은 엽산과 마찬가지로 적혈구의 생성에 직접 관여를 할 뿐만 아니라 핵산과 아미노산 이런 세포 등의 합성에 영향을 줘. 그래서 꼭 있어야 되는 아이지. 알겠지? 철분, 엽산, 피리독신 그리고 비타민 B군은 있잖아. 티아민, 리보플라민, 니아신 이런 거. B1, 2, 3 얘네들은 임신할 때 늘어야 되는 영양량이지. 그렇게 하니까 특별히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해하니까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양수의 역할은 뭐 태아를 보호하고 발육시키고 유착, 달라붙는 거, 유착을 방지시키는 거지. 임신하면 몸속에 예쁜 아기가 들어있는데 뭐든지 증가하지. 기저대사량 증가하지. 갑상선 항진되지. 교감신경 항진되지. 왜냐? 2명이잖아. 그러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지. 몸이 신기해서 임신 초기에는 엄마 몸에 지방을 저장시켜.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는 거야. 이 말이 뭐냐면 당질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민감하게 당질을 딱딱 잡아가지고 세포 속으로 밀어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글리코겐이 되고 살이 되는 거지. 쉽게 이해가 되지?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 있어. 당뇨 환자할 때 꼭 나오는 거. 인슐린이 뭐냐면 당을 낮춰주는 아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 혈당을 팍 올려준단 말이야. 그럼 췌장에서 인슐린이 삐용 하면서 혈당을 잡으러 출동한다고. 그래서 당분을 하나씩 딱딱 집어서 세포로 넣어서 에너지분을 써야 되는데 이놈은 당분이 저항하는 거야. 그래서 세포로 안 들어가고 나 피에 빨리 쓸래. 그러면 고혈당 되는 거고 나 오줌으로 나갈래. 그러면 다분뇨 되는 거야. 쉽게 이해하지? 남들 이렇게 쉽게 잘 설명 안 해줘.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카톡 밴드 공유 좀 부탁할게. 말기가 되면 아이 먼저 영양을 주고 엄마는 지방을 태워서 케톤으로 영양을 써. 무조건 우리 엄마들은 애들이 먼저야. 임신 중에 체중이 확 늘 때 그때가 말기거든. 27에서 40주. 당연하지. 이제 네가 세상에 나와야 되니까 몸무게가 늘겠지. 보통 적정 체중은 12kg 정도 찌는 거야. 그 이상 찌면 민당와. 그러니까 내가 임신인데 체중이 좀 많이 는다고 하시면 남편과 같이 저녁 식사 후에 산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신 추가 연령이 초기에는 0칼로리야. 별로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중후기 가면 나는 3, 4, 5로 암기를 했어. 중기가 340, 후기로 가면 450, 3, 4, 5. 그렇다고 문제를 보고 340이나 450을 찾아야 되는데 345를 찾으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단백질은 0, 15, 30 쉽게 암기할 수 있어. 그리고 엽산은 원래 비읍인데 피읍으로 외운 거지. 잎사귀 엽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잎이 있는 채소라고 그렇게 암기를 했고 엄마가 요오드 부족이면 아이는 크레아틴병이 걸려. 갑상선종은 엄마가 걸리는 거고. 알겠지? 그 아이가 잘 커서 이제 노년이 됐어. 슬프게도. 근데 잘 생각해봐. 너네 엄마들이 너를 보면 열받아 그러면서 막 부채질을 하면서 등짝 스매싱을 날리지. 그거 네가 누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태경화 시대가 돼서 호르몬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럴 땐 엄마께 라떼 한 잔을 타드리는 센스를 발휘해야 돼.
엄마 왜 나만 미워해? 그러면서 문 닫고 나가버리면 엄마 진짜 슬프다. 알겠지? 저번 강의에서 말했지? 50대 이상부터 보통 55세부터 대사증후군에 걸린다고. 가장 중요한 거 당뇨, 공복 혈당 100. 이건 꼭 알아둬. 보통 성인기 심혈관 질환 나오면 그냥 다 지방 쪽이야. 고혈압, 고지혈, 뭐 당뇨 다 이런 거 세트로 다니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분한테는 뭐 저지방이랑 이렇게 섬유질 많은 음식 뭐 그런 거 먹어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이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서 칼슘 흡수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골다공증 발생해. 그래서 ADL이 높아지면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겨.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즘 무엇이든지 물에 부수요를 보고 엄청 똑똑해지셔가지고 그렇게 콩을 잘 드셔. 이소플라본, 콩밥, 뭐 두부 뭐 장난 아니야. 이소플라본 드신다고. 한번 TV 나오면 그날 식단 그걸로 짜야 돼. 아무튼 참고해주고, 흡연은 비타민C 보충해주는 게 좋고, 철흡수를 돕는 건 비타민C. 이렇게 연관져서 생각하면 되고, 노인이 되시면 미래수가 줄어요. 그래서 단짠은 잘 못 느껴. 막 음식을 짜게 먹으니까 물을 많이 먹게 되겠지. 그럼 혈류량이 증가하고 고혈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어서 연관져서 생각하면 되고, 신맛과 쓴맛 두 개를 되게 잘 느껴. 그래서 레몬차 같은 거 노인들 못 드시잖아. 조금만 쉬어도 쉬어서 못 먹겠다고 하는데 그런 거야. 미래의 차이. 쓴맛과 신맛, 시옷자 두 개는 빨리 민감하게 미래가 반응을 한다. 만약에 우리가 취업한 곳이 병원이면 연하식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해야 돼. 아니면 치아가 빠진 노인분을 위해서 식단을 짜야 되거든. 그러니까 치아 손실과 연하 장애는 노인 식단에서 중요해. 저장 능력 이런 것 때문에 꼭 알아두기 바래. 운동과 영양은 보통 운동 후에 급격한 에너지 소모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그때 뭐 우리 탄수화물 태울 때 필요한 거 조효소, 비타민 1, 티아민 생각하시면 되고, 지방이면 마지막에 타거든. ATP, 크레아틴, 글리코겐 땡겨다 쓰고 포도당 땡겨다 쓰고 마지막에 지방, 슬프게도. 그래서 지방을 마지막에 태운단 말이야. 그래서 너와 나의 살이 잘 빠지지 않는 거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하면 생애 주기학에서 거의 핵심적인 주기는 다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는 시공과 공부가 너무 어려울 게 많아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작한 것이고요. 이 암기 지옥에서 수험생들을 좀 도와주려고 제가 만든 겁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카톡 밴드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